잘하면 혼나는 마을. 나는 여우입니다. 비교 없이 그냥 나로 사는 이야기. 프롤로그. 옛날 옛적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때도 아닌 그냥 어느 평범한 시절에 초록빛 언덕과 졸졸졸 흐르는 냇가가 있는 숲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고른숲 마을이었어요. 왜 고른숲 마을이냐고요? 그건 마을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을은 다 고르게 잘 살아야 해. 누구는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누구는 너무 못나도 안 되지. 고르게, 딱 고르게. 마을에는 곰도 살고 토끼도 살고 오소리도 살고 다람쥐도 살았어요. 그리고 딱 한 마리의 여우 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조금 더 크고 꼬리가 조금 더 길고 눈이 조금 더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1장 리아의 하루. 아침마다 리아는 집 앞 냇가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냇물은 차갑고 맑았고 물속에는 아침 하늘이 거꾸로 담겨 있었어요. 리아는 그 거꾸로 된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세상이 뒤집혀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리아야. 토끼 할머니 마나가 지나가다 불렀어요. 응, 할머니. 오늘도 혼자 물만 마시니? 얼른 마을 회관에 가거라. 오늘 아침에 뭘 나눠준다더라. 마을 회관에 가면 항상 뭔가를 나눠줬어요. 도토리 10개 혹은 솔방울 5개 혹은 달콤한 산딸기 1컵. 누구나 똑같이 고르게. 리아는 냇물에서 입을 떼고 털을 흔들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마을 회관은 큰 참나무 아래 있었어요. 벌써 곰 형제들과 다람쥐 가족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뒤에서 하품을 하고 있었고요. 리아 왔다. 다람쥐 꼬마 3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리아 누나, 오늘은 뭘 주는 거야? 나도 몰라. 리아 누나는 왜 항상 늦어? 냇가에서 하늘 보고 있었거든. 꼬마 다람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하늘은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 거꾸로 된 하늘은 냇가에서만 볼 수 있어. 꼬마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리아가 뭔가 특별한 걸 봤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어요. 오늘 나눠주는 건 꿀이었어요. 노란 꿀이 작은 나뭇잎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리아 차례가 됐을 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곰 아저씨가 국자를 들고 말했어요. 리아, 너는 어제 도토리 일을 안 도왔잖아. 맞아요. 배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야. 일을 안 하면 절반만이야. 리아는 작은 나뭇잎 그릇에 꿀을 반만 받았어요. 옆에서 보던 토끼 친구 베로가 살짝 리아에게 속삭였어요. 나 꿀 반 줄게.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찮아. 나도 꿀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 리아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사실 꿀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꿀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다른 거였어요. 제2장 잘하는 게 죄가 되는 마을. 사흘 뒤 마을에서 가을맞이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해마다 열리는 대회였는데 초원을 한 바퀴 도는 경주였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상이라곤 제일 좋아하는 것 2가지를 소원으로 말하기 정도였어요. 리아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사실 잘한다는 말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리아는 달리기를 할 때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내 발이 땅에서 떠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았고 바람이 귓등을 스치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렸어요.
리아는 달리는 게 정말 좋았어요. 출발. 오소리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리아는 바람이 됐어요. 초원의 풀이 리아의 발밑에서 뒤로 흘렀어요. 다른 동물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리아는 이미 언덕을 돌아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와! 꼬마 다람쥐들이 환호했어요. 리아가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두 번째 주자인 배로 토끼는 아직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리아는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달리기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수 소리가 적었어요. 환호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어요. 곰 형제 중 맞이인 거북곰이 리아 옆으로 걸어왔어요. 리아, 너 너무 빨리 달렸어. 빨리 달리면 안 돼요? 달리기 대회잖아.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리면 재미없잖아. 다른 애들은 열심히 했는데 너 혼자 훨씬 앞서면 기분 나쁘잖아. 리아는 잠깐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좀 맞춰서 달리면 되잖아. 남들 속도에.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원 두 가지를 말할 기회가 왔을 때 리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내일 냇가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오늘은 하나만요. 제3장 할머니의 이야기. 그날 저녁 리아는 토끼 할머니 마나를 찾아갔어요. 마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었어요. 귀가 반 이상 처졌고 털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은 여전히 까맣고 반짝였어요. 들어오너라. 리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발소리는 다른 동물들이랑 달라. 살짝 달리듯 걷는다니까. 리아는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집에는 항상 말린 꽃 냄새가 났어요. 달리기 대회 얘기 들었어. 벌써요? 마을이 작으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기분이 어때? 리아는 한참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맞아.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잘못한 거예요? 뭘? 빨리 달린 거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리아야,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살던 곳 얘기를 해줄게. 리아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할머니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이 아니야. 훨씬 동쪽에 있는 강변 마을에서 왔어. 거기서는 아무도 고르게라는 말을 안 했어. 대신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살았지. 잘 뛰는 애는 더 뛰었고, 잘 만드는 애는 더 만들었고, 잘 노래하는 애는 더 노래했어. 그럼 거기서는 리아 같은 게 문제가 안 됐겠네요. 응. 근데 할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그 마을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어.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거든. 너는 느리잖아, 비켜 하고. 그래서 거기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할머니는 리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그게 할머니가 평생 찾은 질문이야. 아직도 답을 다 못 찾았고. 그럼 저한테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리아는 잠자코 할머니 무릎에 기댔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됐어요. 제4장 거울 연못. 리아가 10살이 됐을 때 마을 어른들이 결정한 게 있었어요. 매년 봄 마을의 모든 10살 동물들은 거울 연못을 보러 가야 했어요.
거울 연못은 숲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못인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하늘도 구름도 자기 얼굴도 아주 선명하게 비쳤어요. 거울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을 똑바로 봐야 해. 그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봄이 왔어요. 리아와 또래 동물들, 배로 토끼, 작은 곰 구루, 다람쥐 삼남매 등 6마리가 함께 숲으로 걸어갔어요. 숲은 봄향기로 가득했어요. 연두빛 새잎들이 막 돋아나고 이름 모를 꽃들이 폴짝폴짝 피어 있었어요. 거울 연못에 도착했을 때 리아는 숨을 삼켰어요. 정말로 거울 같았어요. 바람도 없는데 물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해서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와! 베로가 속삭였어요. 다들 연못가에 다가가 자기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리아도 들여다봤어요. 물속에는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귀가 좀 크고 꼬리가 좀 길고 눈이 반짝이는 여우. 리아는 한참 그 여우를 바라봤어요. 그 여우도 리아를 바라봤어요. 리아 귀가 엄청 크다. 다람쥐 막내가 킥킥 웃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도 귀가 처졌네. 베로가 자기 귀를 만졌어요. 나는 코가 납작해. 구루가 털썩 앉았어요.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봤어요. 잠깐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나는 여우구나. 별로 특별한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리아에게는 아주 커다란 생각이었어요. 나는 여우다. 곰이 아니고 토끼가 아니고 다람쥐가 아니고 여우다. 여우는 빨리 달리고 귀가 크고 냄새를 잘 맡고 밤에도 잘 보고. 그게 여우야. 그게 나야. 리아 뭐 봐? 베로가 물었어요. 나. 뭐가 보여? 리아는 살짝 웃었어요. 여우. 제5장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그 여름 마을에 새 선생님이 왔어요. 이름은 두루미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온 두루미였어요. 키가 크고 말이 느리고 항상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 분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은 두루미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글 읽는 법, 숫자, 세는 법, 별 이름 외우는 법. 리아는 학교를 좋아했어요. 특히 별 이름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오리온자리, 전갈자리. 혼자 중얼거리며 외우는 리아를 두루미 선생님이 지켜봤어요. 리아, 넌 별을 좋아하는구나. 네. 별은 멀리 있는데도 밤마다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신기해요. 어떤 점이 신기해? 멀리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요. 바람도 없는 데서. 두루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넌 사물을 특이하게 보는구나. 특이하게요? 응. 다른 애들은 별이 예쁘다고 하는데 넌 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네. 같은 별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야. 리아는 그 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어요. 선생님, 특이하게 보는 게 나쁜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마을 애들이 가끔 저한테 리아는 좀 이상해라고 하거든요. 두루미 선생님은 잠깐 생각했어요. 리아야, 선생님이 아주 먼 여행을 다녀왔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해줄게. 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독수리가 있었어. 그 독수리는 눈이 아주 좋아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 근데 그 독수리 주변의 다른 새들은 그렇게 멀리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독수리한테 말했지. 넌 왜 그렇게 멀리 봐? 무서워, 우리랑 다르잖아.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
눈을 가렸나요? 처음엔 그랬어. 다른 새들처럼 가까운 것만 보려고 눈을 반쯤 감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폭풍이 왔어. 아주 큰 폭풍이. 다른 새들은 못 봤는데 독수리는 멀리서 오는 폭풍을 먼저 봤어. 그래서 모두를 피신시킬 수 있었지. 리아는 말없이 들었어요. 이야기의 교훈이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그럼요. 독수리가 결국 자기 눈을 썼다는 거야. 감지 않고. 제6장 비교의 계절. 가을이 됐어요. 가을은 마을에서 평가의 계절이었어요. 여름 동안 각자 어떤 걸 했는지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하고 올해는 누가 마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리아는 가을이 싫었어요. 회관에 다 모였어요. 곰 형제들은 여름 동안 꿀을 몇 통이나 모았는지 자랑했어요. 16통이었어요. 다람쥐 가족은 도토리를 얼마나 모았는지 발표했어요. 400개였어요. 배로 토끼는 당근밭을 새로 일군 이야기를 했어요. 리아 차례가 됐어요. 리아, 넌 여름 동안 뭘 했어? 리아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냇가에서 거꾸로 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별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숲에서 혼자 달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심부름을 좀 했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곰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게 다야? 저장한 식량은? 없어요. 달리기는 마을에 무슨 도움이 돼? 별 이름은? 리아는 대답을 못했어요. 베로가 손을 들었어요. 리아가 할머니 심부름 많이 했어요. 할머니 다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근데 달리기랑 별 이름이 뭔 쓸모야? 그때 두루미 선생님이 말했어요. 쓸모가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봤어요. 저는 다른 마을에서 왔지만 이 마을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 쓸모를 물어보는 습관이요. 달리기는 달리기로 충분하고 별을 사랑하는 건 별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위한 도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곰 아저씨가 코를 찡그렸어요. 선생님은 다른 마을 분이시니까 우리 방식을 잘 모르시겠죠. 그 이후로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리아는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제7장 리아가 사라진 날. 그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리아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리아가 없었어요. 냇가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할머니 집에도 없었어요. 마을이 술렁였어요. 어디 갔을까? 혼자 숲에 들어간 건 아닐까? 그 아이 좀 이상하긴 했어. 할머니 마나는 조용히 혼자서 숲 쪽으로 걸어갔어요. 배로 토끼가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할머니, 리아 어디 있어요? 글쎄, 어디 있을까? 걱정 안 돼요? 걱정은 되지. 근데 리아는 길을 잃는 아이가 아니야. 그럼 왜 찾으러 가요? 보고 싶으니까. 할머니와 베로는 숲을 걸었어요. 이윽고 숲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리아가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리아. 할머니가 불렀어요. 리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리아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 마을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곰 형제들은 꿀을 모으고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모으고 배로는 당근을 키우고 근데 저는 달리기나 하고 별이나 보고 마을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리아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리아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달리기가 좋아? 네. 별 보는 게 좋아? 네. 냇가에서 거꾸로 된 하늘 보는 게 좋아? 많이 좋아요. 그럼 됐어. 리아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다예요? 응. 근데 마을의 쓸모가. 리아야. 할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물어볼게. 네. 꽃은 왜 피어? 예쁘려고요? 꽃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꽃은 그냥 피는 거야. 꽃이 피는 게 누구한테 쓸모가 있어서 피는 게 아니야. 그냥 꽃이니까 피는 거야. 리아는 말이 없었어요. 리아가 달리는 건 달리는 게 리아이기 때문이야. 별을 보는 건 별을 보는 게 리아이기 때문이야. 그게 마을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야. 제8장 겨울의 시작. 그 겨울 마을에 큰 눈이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혔어요. 식량 창고도 눈에 파묻혔고 마을 입구길도 막혔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겨울 식량을 받기로 했는데 길이 막혀서 아무도 거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마을 회관에 모두 모였어요. 어떡하지? 이 눈 속을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동물이 없어. 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곰 아저씨가 나섰어요. 내가 가볼게. 곰 형제 중에 제일 빠르지만 그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도 가볼게. 다람쥐들은 몸이 너무 작아. 모두가 울상을 짓고 있을 때 구석에 있던 리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볼게요. 모두가 리아를 봤어요. 리아, 넌 어린데. 저 달리기 잘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좋아요. 냄새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냄새가 나? 저는 여우거든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곰 아저씨가 리아를 물끄러미 봤어요. 정말 갈 수 있어? 해볼게요. 두루미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높이 날 수 있어서 눈 위에서 길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럼 둘이 가는 건가? 배로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배로는 눈길에서 잘 뛰거든요. 배로가 쑥 일어났어요. 나 갈게. 세 마리가 마을을 나섰어요. 제9장 눈 속의 길. 눈은 정말 많이 쌓여 있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곳도 있었고 허리까지 오는 곳도 있었어요. 바람도 불어서 눈이 계속 옆으로 쏟아졌어요. 리아는 코를 바람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눈 냄새, 소나무 냄새, 얼어붙은 흙 냄새, 그리고 멀리서 가물가물 나는 참나무 연기 냄새. 저쪽이야. 두루미 선생님, 저쪽 방향이에요. 맞아. 나도 저쪽에서 연기가 보여. 배로 내 뒤로 와. 세 마리는 나아갔어요. 길이 없었지만 리아에게는 방향이 있었어요. 눈 속을 헤쳐가는 건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어요. 세 마리 모두 말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 배로가 미끄러졌어요. 으악! 리아가 번개처럼 달려가 배로를 잡았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다리 괜찮아? 응, 그냥 미끄러진 것뿐이야. 잠시 쉬었어요. 배로가 말했어요. 리아야,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나 예전에 리아한테 좀 나쁘게 대했던 것 같아. 달리기 대회 때도 그렇고 가을 평가 때도 그렇고 리아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리아는 잠깐 베로를 봤어요. 그래, 미안해. 괜찮아. 진짜? 응. 나도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거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두루미 선생님이 웃었어요. 둘 다 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가자. 제10장 다른 마을. 이웃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빨간 언덕 마을이었어요. 리아가 마을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고른 숲 마을에서 온 여우 리아예요. 식량을 받으러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빨간 언덕 마을 사람들은 조금 다른 동물들이었어요. 원숭이가 있었고 너구리가 있었고 사슴이 있었어요. 여우는 리아뿐이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달려왔어요. 냄새로 길 찾으면서요. 빨간 언덕 마을 어른 나이든 사슴 할아버지가 리아를 뚫어지게 봤어요. 이 눈 속을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네. 대단하구나. 리아는 그 말이 좀 어색했어요. 마을에서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여우라서요. 사슴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 그냥이라는 말 참 좋다. 그냥 여우. 그게 맞아. 저녁을 먹고 식량을 실을 준비를 했어요. 리아는 빨간 언덕 마을을 둘러봤어요. 이 마을은 고른 숲 마을과 달리 좀 시끌벅적했어요. 원숭이들은 나무 위에서 뭔가를 뚝딱거렸고 너구리는 냄새를 맡으며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사슴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르게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은 다들 각자 하고 싶은 걸 해요. 옆에 앉아있던 어린 너구리가 말했어요. 응, 대충. 근데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 규칙은요? 규칙? 음남을 일부러 해치면 안 된다는 거 정도. 그것뿐이에요? 응. 왜? 다른 규칙이 필요해? 리아는 생각했어요. 고른 숲 마을에는 규칙이 많았어요. 이만큼 일을 해야 하고 이만큼 식량을 저장해야 하고 달리기는 남들보다 너무 빠르면 안 되고. 근데 이 마을은 규칙이 딱 하나였어요. 남을 일부러 해치면 안 된다. 신기하다. 뭐가? 규칙이 적은데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너구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들 알아서 하거든.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 제11장 돌아오는 길. 다음 날 아침 3마리는 식량을 잔뜩 싣고 고른 숲 마을로 떠났어요. 눈이 조금 멈춰 있었어요. 어제보다 길이 보였어요. 리아는 무거운 짐을 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두루미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 리아? 빨간 언덕 마을 어떤 것 같았어요? 좋더라. 여러 면에서. 우리 마을이랑 달랐어요. 응. 어느 마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참 날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 모호한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진짜야. 고른 숲 마을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지나쳐서 뛰어난 걸 억누르게 됐어. 빨간 언덕 마을은 자유롭고 활기차. 근데 거기도 가끔 잘못하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 그럼 중간이 맞는 거예요? 중간이라기보다는 각자 마을에 좋은 걸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것. 리아는 그 말을 되새겼어요. 자기를 잃지 않는 것.
선생님, 저 그동안 자기를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달리기가 좋은데 억지로 느리게 달리고 싶었고, 별 보는 게 좋은데 쓸모없다고 해서 숨기고 싶었고, 근데 그게 나를 작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두루미 선생님이 잠깐 낮게 날았어요. 리아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꼭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뜻하진 않아. 내가 달리는 걸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게 자기들보다 낫다처럼 보이는 걸 불편해하는 거야. 그 불편함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근데 그게 상처가 되면요?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상처를 피하려고 자기를 지우는 건 더 큰 상처야. 겉으로 안 보일 뿐이지. 제12장 집에 돌아온 날.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식량을 보고 다들 환호했어요. 왔다. 고마워. 고마워. 곰 아저씨도 나와 있었어요. 리아를 보더니 잠깐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고했다, 리아. 리아는 살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이 눈에 거기까지 갔다 오다니. 용감하다. 리아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나왔을지 느꼈어요. 아저씨도 갔다 오셨을 거예요. 달리기를 덜 잘하셨을 뿐이지. 곰 아저씨가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래. 뭐 그렇지. 할머니 마나가 리아에게 다가왔어요. 차 마시러 와. 할머니 집에서 리아는 뜨거운 꿀물을 마셨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뭘요? 갔다 온 것도 잘했고, 포기 안 한 것도 잘했고, 자기가 여우인 걸 기억한 것도 잘했어.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갈 거라는 건? 알았지. 어떻게요? 거울 연못에서 내가 여우라고 말했을 때부터. 리아는 꿀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제13장 봄이 다시 왔을 때.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을이 조금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회관에서 고르게 나누고 여전히 가을의 평가를 하고 여전히 고른 숲 마을이었어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리아가 빨리 달렸을 때 곰 아저씨가 말했어요. 리아는 원래 빠르니까. 빠른 게 리아야. 그 말에 다른 동물들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가을 평가 때 리아가 별 이름을 다 외웠다고 말했을 때도 예전과 달랐어요. 별 이름을? 나? 다람쥐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응. 가르쳐줘. 정말? 응. 나도 외우고 싶어. 리아는 놀랐어요. 그날 저녁 리아와 다람쥐 삼남매는 언덕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저게 큰 곰자리야. 어디? 저기 저 별 4개 모인 거. 그 위에 줄로 이어진 게 국자처럼 생겼지? 아, 진짜네. 국자 같아. 저게 작은 곰자리고 별들이 빛났어요. 리아는 문득 어린 날 거울 연못에서 본 자기 모습이 생각났어요. 귀가 크고 꼬리가 길고 눈이 반짝이는 여우. 나는 여우구나. 그 생각이 지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는 여우다. 그게 좋다. 제14장 베로의 고민.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베로가 리아를 찾아왔어요. 리아야, 나 고민이 있어. 뭔데? 베로는 쭈뼛쭈뼛 했어요.
나 사실 당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리아가 눈썹을 올렸어요. 진짜? 응. 토끼니까 당연히 당근 좋아하고 당근 키우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사실 노래하는 게 제일 좋아. 노래? 응. 혼자 있을 때 맨날 노래해. 근데 토끼가 노래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리아는 베로를 봤어요. 이상하긴 왜 이상해. 그냥. 베로야 노래해봐. 지금? 응. 베로가 쭈뼛쭈뼛 하다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별로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기쁜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어때? 베로가 물었어요. 좋은데. 진짜? 응. 목소리가 따뜻해. 베로가 귀를 발그레하게 물들였어요. 나 노래 계속해도 될까? 당근밭은 계속 일하면서. 당연하지. 토끼가 노래하면 안 된다는 법 없잖아. 베로가 피식 웃었어요. 리아는 이제 그런 말 쉽게 하네. 응. 전에는 리아도 자기가 달리는 거 부끄러워했잖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리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나도 달라졌구나. 달라진 게 아니야. 그냥 원래 나로 돌아온 거야. 제15장 두루미 선생님이 떠나는 날. 두루미 선생님이 다른 마을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선생님은 긴 다리로 마을 입구에 서서 하나하나 인사를 했어요. 리아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 응, 리아.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말들? 독수리 이야기요. 그리고 자기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쓸모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 두루미 선생님이 웃었어요. 다 잘 기억하네.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마을에 와서 좋은 게 많았어요. 특히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요. 그건 잘 간직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바꿨으면 해요. 서로를 비교해서 고르게 만들려는 것 대신에 서로의 다름을 고르게 존중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곰 아저씨가 뒤에서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한 마리씩 따라서 쳤어요. 리아도 쳤어요. 제16장 리아의 어른. 세월이 흘렀어요. 리아는 어른이 됐어요. 귀는 여전히 크고 꼬리는 여전히 길고 눈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냇가에는 여전히 아침마다 앉아서 거꾸로 된 하늘을 봤어요. 달리기는 여전히 좋아했어요. 별 이름도 다 알았어요. 마을은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고르게 살자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르게의 뜻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모두 똑같이가 고르게였다면 이제는 모두 자기답게가 고르게였어요. 베로는 당근을 키우면서 노래를 했어요. 꽤 유명해졌어요. 마을에서 저녁마다 노래를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곰 아저씨는 여전히 꿀을 많이 모았지만 이제 나눌 때 좀 더 너그러워졌어요. 다람쥐 3남매 중 막내는 별을 좋아하게 됐어요. 리아한테 배워서요. 할머니 마나는 많이 늙었어요. 귀가 더 처졌고 걸음도 더 느려졌어요. 근데 눈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어느 봄날 리아가 할머니를 모시고 냇가에 갔어요. 할머니는 냇물 위에 거꾸로 된 하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예쁘구나. 네. 할머니도 젊었을 때 이런 거 봤어. 강변 마을에서.
어땠어요, 그 마을? 리아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았어. 그냥 나답게. 할머니도 그냥 나가 됐어요? 응. 아주 나이 들어서야. 리아는 젊어서 됐다. 그게 부러워. 리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줬잖아요. 꽃은 그냥 피는 거라고. 할머니가 웃었어요. 기억하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제17장 10살 아이들. 그 봄에 마을의 10살 동물들이 거울 연못으로 갔어요. 리아가 데려갔어요. 이제 그 역할은 리아가 했어요. 아이들은 연못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와, 진짜 거울 같아. 저기 내가 있어. 나는 귀가 엄청 크다. 나는 코가 납작해. 한 아이, 어린 곰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리아가 옆에 앉았어요. 뭐가 보여? 곰이요. 응. 나는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 곰이라서. 곰은 원래 달리기보다 다른 게 더 잘 어울려. 뭐요? 힘.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것. 곰은 겨울 동안 동굴에서 자도 봄에 또 일어나잖아. 그게 엄청난 거야. 어린 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자랑할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너야. 어린 곰이 물속 자기를 다시 봤어요. 나는 곰이구나. 그 말이 리아가 10살 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리아는 웃었어요. 응, 그게 맞아. 제18장 이름. 어느 날 밤 리아는 혼자 언덕에 앉아 별을 봤어요. 큰 곰자리가 떴어요. 그 옆에 작은 곰자리. 그리고 오리온 자리. 리아는 각 별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별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텔게우스, 리겔, 시리우스, 카펠라. 이름이 있다는 건 뭔가를 뜻했어요. 이게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 이게 이것이라는 것. 리아는 자기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리아. 나는 리아다. 여우고 달리기를 잘하고 별을 좋아하고 냇가에서 거꾸로 된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귀가 크고 꼬리가 길고. 그게 나다.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곰보다 빠르고 토끼보다 느리고 이런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리아는 리아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에필로그 냇가에서 이제 리아는 할머니가 됐어요. 귀는 여전히 컸어요. 꼬리는 흰털이 조금 섞였고 눈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아침마다 냇가에 앉아 거꾸로 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여전히 거꾸로 담겨 있었어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뭐 봐요? 거꾸로 된 하늘. 왜 거꾸로 된 하늘을 봐요? 리아가 웃었어요. 세상이 뒤집히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는 게 좋거든. 어린 여우가 냇물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여다봤어요. 진짜 하늘이 거기 있네요. 응.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도 하늘이고 저기도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이 두 개인 건가요? 리아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하늘이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럼 저는 두 하늘 사이에 있는 건가요? 응. 모두가 그래. 어린 여우가 냇물을 한참 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동물이에요? 여우. 달리기 잘해요? 예전엔 아주 잘 달렸어. 지금은요? 지금은 느려. 근데 괜찮아. 왜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니까. 어린 여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리아가 웃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서두를 것 없어.
둘은 한참 냇물을 봤어요. 물속에는 두 마리의 여우와 그 위에 넓게 펼쳐진 하늘이 담겨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잔잔해졌어요. 리아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비교를 해요. 저 사람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동물보다 빠른지 느린지, 저것보다 쓸모 있는지 없는지. 근데 리아가 거울 연못에서 배운 건 이거예요. 비교하기 위해 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보는 것. 냇물에 거꾸로 담긴 하늘처럼 세상을 보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에요. 달리기가 좋으면 달리고 별이 좋으면 별을 보고 노래가 좋으면 노래하세요. 그게 쓸모가 있든 없든 그게 남들보다 빠르든 느리든 그냥 나로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에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